예,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두 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30일 날 한 번 토론을 더 하고 1일, 2일 투표를 한 이후에 5월 3일 일산 킨덱스에서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집니다. 이런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양강구도로 좁혀진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 그리고 다른 기타 정치 현안들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나주석 차장, 그동안에 이제 뭐 말이 많았는데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명으로 좁혀졌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전당대 결과가 발표됐는데 김문수하고 한동훈 후보가 진출한 건 나왔고요. 이로써 뭐 찬탄파하고 반탄파끼리 최종 결승을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결과로 안철수 의원이랑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거의 정치를 접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뭐 얘기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때 애초에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직을 유지하거나 했었는데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왔었는데 네. 이번 선거 아까 패배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정계에서 이렇게 은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세 명 중에 두 명이 1, 2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조금 처진다고 네, 보고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뭐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양강에서 탈락하고 김문수 후보가 된 그 이유라고 할까요?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이제 기본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당원들을 모아서 올라갈 것이라고 봤는데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올라간 그 이유를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일단 결집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몰린 쪽이 있었는데 네. 찬탄이라고 반탄 쪽에 한쪽이 몰렸다는 게 있고 약간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취했었는데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지지를 다 모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토론 같은 경우 있었을 때 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좀 토론했던 게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니었던 것 싶기도 합니다. 아, 그때 두 차례 토론하면서 뭐 세게 격돌하고 뭐 저런 후보랑은 토론 못 하겠다고도 얘기하고 좀 모양이 좀 험했었죠? 예, 맞습니다. 아, 그것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는 좀 마이너스가 된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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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른바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그룹에서 김문수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그랬었고 또 홍 시장 쪽에서도 뭐 유상범 의원이나 해서 많이 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쪽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리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면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느낌으로 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후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마 친윤그룹은 선택지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아, 자, 나 차장,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결선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그 후보가 되는 걸 가르는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 뭐 겨울이나 봄 이렇게 탄핵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수 쪽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결집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이제는 대선이 치르다 보니까 네. 뭐 국민의힘 그 지지자로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점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봤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많이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어쨌든 3일 날 이제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조만간 이제 5월 초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이미 뭐 측근들은 나와서 사무실 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이른바 이제 빅텐트로 뭐 이제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뭐 춘추 시대 뭐 춘추 전국 시대 이럴 때 보면은 네. 합종 연행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합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너무 센 나라가 있었을 경우에는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치자 이런 건데 지금 선거 전 양상만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지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텐트론이 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이른바 반 이재명 중심 정치 세력들은 다 모이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권한대행 또 나아가서 새미래민주당의 뭐 이낙연 상임고문 중심으로 한 세력 또 기타 뭐 정대철 헌정회장 얘기까지 나와요. 등등등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흐름들 다 모이자. 거기다 이제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좀 있나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조합이 전부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변수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각각의 서로 이렇게 입장들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집합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보면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결심이 선고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도 약간 그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예측하는 걸로는 아마 30일쯤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1일 또는 2일 날 사퇴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그 선거법상 공직자이다 보니까 4일 전까지는 사퇴해야지 재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어쨌든 거취가 이렇게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한대행이 그 대선 후보에 나온다면 일단 신상인데 신상으로서 이렇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파괴력이 과연 지금 사실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온 지는 좀 시간이 됐는데 여론에서 이렇게 큰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특히 보수 진영에서 기대하는 형식으로 한 대행이 폭발적인 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은 있지만 사실 신상품이 정치권에 나오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런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상임고문도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연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른바 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빅텐트에 같이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빅텐트를 만든다면 아마 그 모함 기지가 될 곳은 이렇게 국민의힘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과 관련해서 계엄이나 또는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깔끔히 정리해야지 됐으면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 네. 근데 뭐 분명히 할 거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 뭐 찬탄파 반탄파 가운데서 뭐 저기 반탄파가 나왔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손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피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좀 이른바 빅텐트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정리한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출당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네, 맞습니다. 뭐 그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친 윤석열을 할 수 있냐? 그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교집합이 되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낙연 상임고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조금 일단 5월 3일 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결정되느냐가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흐름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침 회의 때마다 뭐 한덕수 대행이 언급되지 않는 회의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뭐 계속 내란 총리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뭐 경기장 관리자가 어떻게 나와서 오늘 뭐 진성준 위원장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서 페널티킥을 차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좀 그렇게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스스로는 그 요새 민주당에서 많이 도는 얘기 중 하나가 네.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아니면은 저기 경북 쪽 인사들을 많이 좀 이렇게 영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쏟으라는 지시를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에서 이렇게 그쪽 그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 여당 국민의힘 쪽에 비해서는 보다 또 압도적인 세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낙연 전 대표를 갖다가 압박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성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당신이 살아왔던 삶을 비췄을 때 과연 이렇게 국민의힘이랑 손잡는 게 말이 됐냐 이렇게 경고등이 많이 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뭐 조언일 수도 있고 또 위협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런 빅텐트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TK를 중심으로 해서 세를 불려나가는 그러한 움직임.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번 대선판의 구도가 어떻게 짜일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앞으로 지금 만약에 빅텐트나 이런 문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게 승리했었을 경우에는 뭐 이낙연 뭐 전 대표나 아니면 저기 이준석 후보하고도 이렇게 연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사람은 그 탄핵에 관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에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하고가 됐었을 경우에는 이런 연대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근데 그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만 놓고 생각했었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좀 얘기들이 오가긴 했지만은 뭔가 수위 조절이 오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일관되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얘기했던 게 김문수 후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됐었을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는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 진작부터 어쨌든 한덕수 뭐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든 사람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빅텐트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단 국민의힘 후보 보수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양강구도 나아가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 설정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삼강구도 삼자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정말 이른바 말하는 빅텐트로 해서 양강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냐 이것은 어쨌든 아마 5월 한 중하순까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5월 3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좀 다른 대응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대선에 이렇게 여러 가질 수가 있다면 경우의 수가 5월 3일 이후에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두 명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5월 3일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네 명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의 주된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이합집산 합종연행이 이루어질지 한 달 동안에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